이번 시간에는 수업 사례를 바탕으로 AI랑 어떻게 같이 수업을 하는지 사례를 바탕으로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AI를 리튼을 이용해서 학생들과 수업했던 것들이 이제 여러 건이 있었는데, 어, 일단 제일 먼저 했던 수업부터 이제 말씀드리면, 학생들이 교실에서 친구들끼리 다투거나 뭔가 이야기할 때 굉장히 너무 거친 말들이나 아니면 좀 함부로 말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제가 생각할 때 저렇게 하는 이유가 그런 말 하지 마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에게 조금 더 이런 거를 이렇게 표현해야 돼라는 것을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그럴 거면 학생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는 어떤 사례를 좀 가르쳐 줄 필요도 있고, 그때 교과서에 있는 어떤 글쓰기 수업의 내용과 좀 연계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보자 하는 면에서 AI와 함께 감성적인 글쓰기라는 수업을 했었습니다. 어, 기본 컨셉은 굉장히 간단해요. 학생들이 글을 적을 건데, 학생들한테 그냥 이제 글을 적으라고 하면 굉장히 어려워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AI한테 먼저 설정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AI는 교사의 보조 수단이라고 좀 생각하면 조금 이용하는 면이 조금 더 확장되는 느낌이 있어서 내가 하는 건데 내가 안 하고 AI한테 넘길 수 있으면 좋겠다. 그 컨셉을 좀 기본으로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AI에게 학생들이 어떤 글을 쓸 때 조건을 이러이런 글을 써 하는 주제를 AI에게 만들어라 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 대신 여러 가지 내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어휘를 학생들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용도로 사용을 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내용이 제가 수업에 사용했던 감성 어휘들입니다. 위에 1번부터 보시면 쭉 내려가서 100번까지 있는데 제가 이제 논문을 감성 어휘, 한국어 감성 어휘 이런 식으로 논문을 찾아보니까 음, 여러 논문이 실제로 있었는데 제가 봤던 논문은 한 150개, 550개 정도 어휘가 있었거든요. 그 중에서 학생들이 사용할 때 적합한 한 100개 어휘만 제가 추려낸 거고요. 수업을 할 때 이걸 분명히 애들한테 알려줍니다. 가슴 아프다, 가엾다, 간절하다, 갈구하다. 지금 기억, 니은 순으로 되어 있지만 내가 간절한 거랑 갈구하는 거랑 갈망하는 것이 무엇이 다를까? 그리고 경노하는 거랑 격앙되는 거, 경악하는 거 무엇이 다를까? 라고 물어보면 학생들이 정확하게는 표현을 못해도 그래도 대략의 느낌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중에 주요한 단어들을 한번 짚어주고 그러면 내가 내 감정이 지금 그냥 좀 섭섭한 건지, 화가 난 건지, 삐진 건지, 이 단계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린 그 감정들을 너무 뭉쳐서 표현하고 있으니까 그런 감정들을 좀 잘 활용해 보자 하는 얘기를 해 줬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할 과제는 내가 어떤 감성적인 대화를 이제 AI와 AI가 학용품과 위에 있던 이 감성어휘 100개를 연결시켜줘서 세 가지를 제시해주면 그 중에서 내가 하나를 골라서 왜 이 학용품이 그런 감정을 느꼈을지 적어보는 이야기를 만들어 보고 그걸 시로 만들어 보는 수업을 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 감성어휘를 우리가 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AI한테는 이렇게 내가 지금 감성 어휘를 100개 줄게. 그 어휘를 학용품과 랜덤하게 연결해줘. 예를 들어 행복한 연필처럼 만들면 돼. 하고 이렇게 예를 지어줬죠. 그리고 내가 주면 바로 만들지 말고 만들어 달라고 할 때까지 기다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왜 기다리라고 했냐면 제가 이 말을 안 하면 제가 주는 100개를 가지고 100개의 문장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면 진짜 계속 기다려야 되거든요, 완성될 때까지. 물론 중단시킬 수는 있지만. 그래서 제가 요렇게 제한 사항을 주고요. 뭐 요 중에 아무거나 선택해도 되지만 GPT 3.5, GPT 그냥 4로 해 보겠습니다. 예. 요렇게 메시지를 입력하면 이 친구가 반응을 할 겁니다. 예. "주실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그러면 요 단어들을 요렇게 전체 블로그에 씌워도 돼요. 근데 저는 전체 블로그 씌워도 되고 요렇게 일정 부분만 접해도 됩니다. 이렇게 블로그 씌운 다음에 여기에 붙여넣기를 해서 보냅니다. 그러면 이렇게 들어갔죠. 지금 100개 단어가 다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시작할 때 만들어 다 주겠다고 하죠. 그러면 3개를 만들어줘. 근데 요 과정은 제가 한 건 아니고요. 저는 요걸 학습지에 주고 이렇게 명령하는 건 실제로 학생들이 한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용을 하면 꼭 제가 이제 프롬프트 예시를 주지만 꼭 예시대로 하진 않거든요. 그러면 학생들이 왜 다를까? 왜 네가 이렇게 질문했더니 대답을 얘가 왜 이상하게 할까? 하면서 이제 간접적으로 AI 리터러시를 기르기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가슴 아픈 공책, 감사하는 연필, 두근거리는 지우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가슴 아픈 공책을 했으면 학생들은 여기에 그 단어를 적고 짧게 그 가슴 아픈 공책에 대한 시를 적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어울리는 그림도 만들어 보는 거죠. 그림도 만들어서 시화를 만드는데 요 시화를 만들 때 국어는 시를 적는 것까지는 국어 수업에서 중요한 요소인데 시화를 애들하고 같이 만들면 그림을 그리는데 에너지를 다 쓰거든요. 그래서 그림은 AI에게 또 만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리튼 AI에서는 그려줘라고 하면 그림을 그려주니까 내가 만든 시를 적고 그 다음에 그 시와 제일 어울리는 장면을 상상해서 AI에게 그려달라고 해서 결과물을 만드는 것. 그까지 우리가 수업을 해봤고요. 뭐 또 다른 수업은 AI에게 최근에 했던 거는 품사를 가르치는 겁니다. 학생들이 품사를 가르치다 보면 품사를 하면 품사는 실제로 애들이 이해하는 게 조금 어려워하거든요. 그러면 학생들에게 뭐 기본적으로는 제가 학생들하고 많이 예제를 활용해서 주고받는 수업을 하겠지만 친구를 가르치면 가르칠 때 학생들이 굉장히 자기 개념이 확실해지거든요. 그래서 친구를 가르치다 보면 그 친구와 의가 상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학생들에게 AI화 해라. 그래서 AI에게 어, 명언을 저는 지금 명언을 만들어 달라라고 요청했지만 실제로 학생들에게는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어, 명사, 그 다음에 동사 이렇게 고르라고 해서 그 명사와 동사를 넣어서 좌우명을 만들어줘 라고 이제 AI한테 부탁하라고 하고요. 그 좌우명을 보고 그걸 좀 내면할 수 있겠죠. 좋은 말들이니까. 그리고 그거에 관해서 AI에게 AI한테 분석을 시켜봐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서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다라고 돼 있죠. 너무 길어서 짧은 경우에는 그냥 짧게 하면 되거든요. 위에 말을 그냥 바로 하면 되는데 너무 길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 이 문장을 한국어 품사에 맞게 정리해줘. 이렇게 요청을 하면 AI가 요 단어를 한국어 품사에 맞게 정리를 합니다. 그러면 그것 대명사 이 조사 바로 부사 우리 대명사 의 조사 산명사 동사이다. 이렇게 깔끔하게 지금 정리를 해줬죠. 어, 얘가 이렇게 똑똑하지 않은데 잘했네요. 이번에는 학생들하고 할 때는 AI가 굉장히 많이 틀렸거든요.
틀려서 학생들이 그걸 다 일일이 얘야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이건 이렇게 해야 돼라고 지시를 계속 했습니다. 아마 그 학습 데이터가 점점점 누적되어 인 결과가 아닌가라고 생각되는데, 이런 식으로 AI가 틀린 것을 막 가르치다 보면 학생들이 내가 무엇을 알고 있고 무엇을 모르는지를 정확하게 이해가 되어서 조금 더 나은 자기 개념을 정교화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했었거든요. 이렇게 수업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했던 요 AI 스토어에서 어, 아이들이 직접 요 품사 봇을 직접 만들어 보는 활동을 하면, 내가 알고 있는, 저는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그냥 붙여 넣었지만 AI에게 만들려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쭉 써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서술할 수 있는 능력이 키워지잖아요. 그러면 서답형 시험에 대비하는 겸 내가 알고 있는 걸 쭉 적어서 애를 공부시켜서 챗봇을 만들어 보는 이런 것도, 이걸 통해서 간접적으로 학생이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프로젝트 수업을 하다 보면 국어 선생님이 모든 교과의 내용을 다 다루기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뭐 솔직히 저는 중학교니까 뭐 웬만한 건 다 할 수 있지만, 제가 또 그 교과의 영역을 침해하는 면일 수도 있고, 또 교육 과정상 어느 수준인지 제가 알지 못하죠, 타 교과는. 그리고 또 프로젝트 수업할 때 간단하게 코딩을 하거나 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럴 때도 AI를 이용하면 여러 교과를 같이 융합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 나 혼자서도 여러 교과랑 융합하는 수업도 해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어, 파이썬 코딩을 한 건데, 두 수를 넣어서 그 두 수 사이에 있는 자연수를 모두 더하는 파이썬 코드를 짜달라. 뭐 간단한 거죠. 그래서 1과 10을 넣어서 1부터 10까지 더하면 55가 나와야 돼. 이렇게 예시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파이썬 코드를 짜줍니다. 짜주면 이게 정확한지는 애들이 실제로 한번 돌려보면 되거든요. 콜앱 같은 거는 뭐 들어가서 돌려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코딩을 해보거나 학생들이 생기는 여러 가지 의문들을 여기에 질문해서 학업 성적을 분석하려는데 어떻게 통계 분석하면 좋을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학생들이 자기가 프로젝트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지식을 AI를 통해서 얻거나 확인하거나 아니면 코딩을 하는 어떤 융합 수업을 또 시도해 볼 수도 있습니다.